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 환경이 살아있는 칠갑산 도립공원과 중부권 최대 규모 고온식물원이 있는 청양 출신 이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 질문 요지는 7월 30일 환경부에서 기후 대응댐 후부지 14곳을 발표하였고 7월 31일 전영식 정무부시장님께서 우리도 청양지천이 다목적댐 후부지로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상기후와 전략산업 물수에 대비하기 위해 댐을 새로 짓기로 하고 후부지 14곳을 선정했습니다. 다목적댐 3곳, 홍수주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건설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수물로 인한 이주나 상수원 규제 등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역 주민 대상 설명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양지천은 칠갑산과 연결된 계곡과 장국사, 까치대 등을 비롯해서 댐 후부지 하류는 부여와 인접한 천연기념물 미호종계 수달과 법정 보호 중인 멸종위기인 흰 스마자가 서식하는 국가유산지역으로 그야말로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살아있는 생태공원 자체입니다. 청양군 대표 농산물인 구기자와 고추, 방과 메론, 사과, 블루베리 등 과실이 품종은 전국 으뜸이지만 지천댐이 생길 경우 안개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이 결실이 불량으로 농업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축산농가의 가축 질병과 장소 고장인 청양 국민에게 호흡기 질환 등으로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댐이 건설되면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대 약 140여 가구가 숨을 들게 됩니다.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인데 보상이 중요치 않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지역민들은 지천댐의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1991년, 99년, 12년 세 차례에 걸쳐 댐 건설 추진하려 하였으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상류지역 규제 문제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사례들이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생긴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2022년 상수도 통계를 보면 청양에서 1일 1만 1,634톤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 이용량이 5,426톤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하수를 포함한 지역의 물을 잘 이용하는 것은 지역 스스로 물 자치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고 청양군민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추가 댐 건설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청양지천이 범람한 것은 금강과 만나는 청남면 목면에서 제방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2022년 홍수 피해가 컸던 남양면의 경우 마라천 정멸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홍수 방어를 위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고 댐 건설 계획을 세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금강 물관리 최상위 법정 계획인 금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금강유역의 1년간 물 이용 수요는 농업용수 16.5억 톤, 생활용수 6억 톤, 공업용수 1.3억 톤으로 23.8억 톤이고 지하수 이용량을 7억 톤으로 별도로 추가한다 가정해도 총 30.8억 톤입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을 반영한 금강유역 물관리 유역계획에 따르면 1년간
용수 공급 능력은 저수지가 24.4억 톤, 금강 하구뚝과 담소가 15.6억 톤으로 총 40억 톤으로 약 10억 톤의 물이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월 31일 정무부지사는 충남의 물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물이 부족해 공장 유치나 기존의 공장들이 확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물 공급 계획이 없이 무작정 산업단지 혹은 공장 건설을 추진할 경우 대행건설로 인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양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농복합도시인 충남은 최근 산업단지 건설 승인 혹은 추진이 잇따르고 있는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 부지사는 천연과 부연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극심한 가뭄피해를 겪었다. 또 2022년, 23년에는 진천이 범람해서 청양부여 지역이 1,184억 원이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행건설은 우리 지역이 물자원관리 및 안정적인 물공급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지천 재방 분기 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환경부 장관, 도지사님 등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지천이 범람한 것이 아니라 대청댐과 용담댐이 방류로 인해 금강 수위가 높아져 마을과 들판이 잠겼다는 것을 알고 갔습니다. 국무총리로부터 장관, 도지사님까지 확인한 현장조차도 행정기관에서는 댐을 건설을 위한 사실 왜곡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의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댐과 저수지를 적극 활용하고 물을 정의롭게 쓰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활용 이야기에 대한 주민들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천댐 건설 목적 중 하나가 홍수 조절이나 식수 공급이 아닌 공장 용수 공급이라면 댐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물은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지천댐과 목적과 군민들이 반발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일 처양주민 200여 명이 충청남도 도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도청 앞에 청양이 젖줄을 끊지 말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주민들, 김태흠 지천댐 계획 당장 중단하라, 환경 파악이 지역 분열, 지천댐 계획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듣고 지천댐 건설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농민이었으며, 이날 집회는 12일이 청양 장날인데도 불구하고 청양시장 상인도 참석했습니다. 장사를 접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대행건설로 청양이 사라지면 시장도 사라진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일 김태흠 지사님이 청양군을 방문해 지천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군민들은 청양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트럭과 농기계 등을 통한 대규모 항의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시까지 거행하였습니다. 김 지사님과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약 600여 명이 회관 앞 도로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지천댐을 건설하는 진짜 의도는 다른 지역의 주민과 기업의 물을 공급하려는 것이며, 지천댐이 만들어지면 청양군이 상권은 붕괴되고 부동산과 농산물 가격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천댐은 홍수 예방댐이 아니며 푸구시 대청댐, 용담댐 방류와 더불어 방류를 할 수밖에 없어 장평면, 청남면 등 지천 하류 지역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 27일 예정되었던 최양군이 충남 최양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지천댐 주민 설명회가 주민이 강력한 항의로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후보지로 발표한 것이 제일 큰 잘못입니다. 주민이 의견을 듣고 설명회를 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와 창선 측 주민들이 대행건설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도는 국민이 90%가 대행건설을 찬성한다고 보도 자료를 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찬성 측 주장만 믿고 도에서 보도 자료를 냈으며 반대 측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된 21년 이후 유역별 물수지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관리 기본 계획은 2030년 최대 가뭄 기준 물 보존량을 연간 660만 톤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14개 댐이 확보하겠다는 숫자는 무려 2.5억 톤으로 42배나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수온이 날로 뜨거워지는 시대에 녹조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댐을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낙동강 유역이 안동댐과 영주댐에서는 매우 고농도의 녹조가 발생해 환경단체가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가 의뢰한 측정한 바에 따르면 녹조 세포수가 안동댐 110만 셀, 영주댐 190만 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환경부가 설정한 최고 단계의 농도 조류 대발생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8월 14일 본 의원이 녹조가 잔뜩 낀 보령댐의 모습입니다. 보령댐에 이어 대청댐에 이어 보령댐도 육안으로 확인되듯이 조류 경보 경계 단계 수준인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녹조가 생기는 원인은 물을 가둠으로써 생기는 자생력 부족과 자연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물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수조안을 확보해야 한다면 근거가 될 물수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검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물이 부족하니 댐을 지어야 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충남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인구 소멸 지역이 댐을 건설하여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농민 피해가 예상되는데 최양군을 소멸시키면서까지 댐을 건설할 이유가 있는지 주민들은 반문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가 기이라고 주장하지만 댐을 건설해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없습니다. 댐을 건설되면 지천이 소중한 어류 자원과 생태계도 이룰 것입니다. 댐 건설 이외에도 홍수 예방과 수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 정비, 조리지 설치, 자연 친화적 수해 방지 시설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천댐과 상촌댐 건설이 무산과 최근의 홍수 피해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댐 건설 재추진 여부를 처리하고 필요시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용담댐, 영월댐, 한탄강댐 등 과거의 댐 건설로 주민들이 겪었던 환경적, 사회적 피해는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과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자연재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천댐 건설이 기후위기 대응 미래 용수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댐 건설을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무책임한 사업입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대책을 확인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천댐 처리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지천댐 대책위원회 회원분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원님께서 지천댐 건설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지천댐 건설이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천댐 건설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도는 만성 물 부족 지역 또 물이 자원인 시대에 댐 건설은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천 유역은 상습 홍수 피해 지역이며 풍부한 유량과 넓은 유역 면적으로 충남의 유일한 댐 적지입니다.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환경부에서 발표했듯이 댐 내 치수구 미설치로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등 댐 설치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정적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설치, 축사 현대화,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설치 등 댐 유입원에 대한 수질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수생 생물 보호를 위해 향후 기본계획 수립 환경 평가 단계에서 영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전문가, 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또 천연기념물인 미호중계 등에 대해서 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전북 진안 용담댐 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대체 서식지 조성 또 인공증식 치어 방류 등의 대책으로 서식 환경을 성공적으로 보존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 댐 주변 안개 등 기상변화가 농작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주량 감소 등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조성된 김천 부항댐, 지바이어 그리고 영천의 보현산댐의 출렁다리 등 관광 명소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천댐 수변구역의 출렁다리, 전망대, 짚라인, 캠핑장, 수변 공원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몰지역 이주 문제에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토지 보상, 이주 단지 조성 외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리브투게더, LPG 집단 시설, 상하수도 시설 지원 등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환경적 영향에 따른 대책이나 평가 관련해서는 댐 건설 관련한 행정 절차가
기본 계획 수립, 그리고 예타,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최소 3년 정도 소요되는데 댐 건설 확정 전에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댐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댐 건설 단계에서는 기본 설계 시 환경 영향평가를 통해 식생, 육상 동물, 수생동물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댐 계획 및 건설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가 기자회견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양 부여지역의 호우로 인한 1184억 원의 재산 피해는 지천, 제방, 풍계 등 청양 부여지역에 반복되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안정적 수자원 확보, 극한 홍수 방어를 위한 댐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기후환경국장 수상입니다. 그 8월 7일 그 국장님이 청양을 방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본회의에 연락을 안 했죠.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실무자가 연락 안 했으면 제 개인적으로 연락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댐에서 치수를 하지 않고 물을 흘려보내서 금강에서 취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천이 물이 마르는 적이 없거든요. 특히 청양에 칠갑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청양에 가뭄이나 이 어떤 벼작물 재배원돼서 물가뭄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구태여 댐을 막아 가지고 치수도 않는데 댐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 댐에 취소하지 안해서 상수원 보호구를 지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환경부에서도 이미 발표했듯이 그 치수구를 댐에 설치하지 않고 댐에 치수구를 설치 않아서 나중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은 그 하천지역 수자원관리계획 지천댐 조성 확정 단계에서 그다음에 기본 구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환경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치수를 않는 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본회의 질의하는데 지사님 답변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다. 그 말씀은 안 맞지 않습니까? 최근 그 조성되는 댐들을 보면 다 댐 내에서 취소하지 않고 그거를 흘려보내서 전체 기존에 구축된 관로로 연결해서 그거를 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적인 상황들이 재산권 보호라든가 주민 갈등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댐 유입원에 대한 하천 관리를 좀 강화하면서 그렇게 되면 댐의 수질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취소를 하지 않고 댐 밖에서 취소해서
환경 보호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안 해서 활용하도록 전체 댐들이 요즘 그런 경향으로 건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김태웅 지사님 바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천댐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2012년 국정감사에도 말씀하셨고 2017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보령댐 상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천댐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사로 봤습니다. 2012년 보령신문에 발표된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사실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수로 공사를 625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또 예당호는 도수로 공사를 1,00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도수로를 통해서 보령댐에 물을 확보를 했는데 굳이 또 지천댐을 막아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피해를 보고 또 천양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보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2012년도에 또 2017년 국정감사 때 제가 얘기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충남 지역의 이 반복적인 가뭄이라든가 물 확보를 위해서는 지천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철학이고 소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얘기들을 했던 거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강 이 도수로 설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금강 도수로 이건 비상시에만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예당저수지 말씀하시는데 예당저수지는 농업용수 주가 농업용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강과 연계해서 도수라든가 이래서 물 확보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저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주민 이제 청양 군민들께서 이런 반대하는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저는 이 보령댐 막을 때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걸 지켜보면서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막 밀어붙이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순물 지역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상류 지역 분들 같은 경우가 상수원 이 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하면은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와 걱정 저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또 스물 지역의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면은 그 십수대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우려와 걱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최소화시키고 함께 가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지 하는 고민들을 함께 저는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오늘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 그 내용들이 청양에 국한된 그 부분들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청양도 지금 보령댐도 먹고 대청댐도 먹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그 수자원 확보를 할 수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주변에 수자원 확보를 할 수 없는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는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좀 큰 틀 속에서 보면서 또 청양 군민들의 그런 그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얻어내고 또 서로 소통 과정 속에서 가느냐 이런 부분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앞으로 최소 3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년 넘게 좀 차분하게 논의를 하면서
그래서 3년 지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뭐 못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금 또 일부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해되고 맞지만은 과학적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서로 오해나 좀 틀린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약만 국한하지 마시고 아까 그 우리는 고업융수를 왜 타 지역 고업융수를 보내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댐을 막아야 되냐 이런 적인 측면보다도 어떻게 충남 전체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인 그런 틀 속에서 또 고민하시고 또 청양의 미래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3번이나 그 이 댐을 막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중단됐었잖아요. 예. 근데 그 3번이나 막으려고 하고 이번 4번째로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댐의 그런 필요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지천댐이 최적지다 하는 것이 이미 입증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정 속에서 과거에 청양에서 요구하고 청양에 반대했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반대 이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소해 나가면서 뭐 3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이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풀어가면서 가다가 도저히 청양 국민들 절대 다수가 못 오겠다 그러면은 뭐 그때 가서 깊이 고민을 하고 또 절대 다수가 그렇게 반대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내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좀 고민들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3번이 무산됐는데 그 원인이 뭘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도에서 검토하고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 차관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라는 게 그 대답을 못했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면서 우리 여기 관련된 도의원이 4명입니다. 4명한테 실질적으로 전화 한 번이 안 가고 설명이 안 됐어요. 제가 4월 10일에 당선돼서 이것을 안 게 6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지사님은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부터 17년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강력한 의지가 계신데 그런 밑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이게 어떻게 지천댐 환경부에서는 지천댐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도에서는 용천댐이라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청양 군민들이 더 반발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개 군수를 만나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군민하고 상대해서 이런 부분이 풀어져 나가야 되는데 100%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게 미진한 그 부분은 이제는 이 절차상 예. 댐을 이 건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댐을 건설을 하겠다는 소위 의지 그런 부분이고 지금부터 이제 그 공청회 설명회부터 공청회 설명회가 정식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이 댐을 건설을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가 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 계획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만 한 3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그런 과정을 가지면서 지역 주민들과 또 소통하고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 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또 이쪽에서의 그런 답변 이런 과정들을 소통의 과정들을 또 설득의 과정 그다음에 또 대화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 절차상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저기에서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8월 21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편입 지역의 주택이 320가구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도나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은 청양 55가구, 부여가 84가구에서 139가구로 되어 있는데 그때 한국경제신문에는 322가구로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는지 그 부분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3년 동안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행정 절차가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하고
또 이제 예탈을 하고 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 계획 수립을 하면서 댐 크기를 지금 정도는 대략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소위 이제 뭐 환경영향 평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뭐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다듬어지고 뭐하고 하면은 이게 정확한 그 수물의 이 가구수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은 대략적인 그런 그 이 저 추측이나 이런 부분들이지 정확하게 그 픽스가 된 그러한 이 저기 수물 지역 가구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과 우리 충남도 이 부분에서 제일 지금 심각하게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 8월 참 2023년 11월 8일 24년 7월 29일에 산림연구소를 발표를 연기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청양은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농가소득이 950만 원이나 떨어지고 소멸지역 충청권의 1위인데 이런 부분이 연계한다고 생각하니까 청양군민이 더 분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솔직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 지천댐 건설 후보지 이 확정과 예, 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선정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별개의 사안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자원구지 이전 대상지 이 확정은 예. 또 외부 전문가들이 예. 지금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이 8월 말 최종 대상지 8월 말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에 최종 대상지가 선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만큼은 이 다른 부분은 뭐 이견이 우리 저기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이 반대될 의견이 있어도 저 김태흠 지사가 그 이렇게 뭔가 이 잔머리 굴리고 또 이렇게 수를 두면서 그 이중적인 행태는 저는 않는다. 저는 그건 좀 믿어주십사 하는 말씀. 하여튼 지사님께 우리 군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양을 지역구로 둔 그 한 명인 도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압감이나 이것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보선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반대 투쟁을 하시는 분들 또 삭발하시는 분을 볼 때 눈물도 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양이 사실상 인구가 3만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제가 어느 자리 가서 축사를 부탁하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 얘기가 들고 특히나 농업 부분에 있어서 추상무 경제부총리가 51개 품목을 푼다고 할 때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1개 품목이 풀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시름에 잠겨 있는데 이런 거와 또 지천댐과 이런 게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상실 의원 사람은 생활하면서 부담감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하여튼 지사님이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고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